네, 안녕하세요. 정보수TV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30년 아파트 앞으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어떠한 내용인지 빠르게 살펴볼게요. 출발하겠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가 되겠습니다. 24년 11월 14일자가 되고요.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4개의 개정안을 통과를 했어요. 자, 이 중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법률 같은 경우에는 94년도에 규정이 돼서 약 30년 동안 재건축 착수에 큰 진입문턱으로 작용을 했다. 이게 오늘날 주민이 원하면 앞으로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자, 이번 규제 완화로서 재건축을 위한 진입문턱을 크게 낮췄고 동시에 재건축 기간을 약 3년 정도 앞당길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3년이 어떤 걸 의미하냐? 일단 안전진단을 받지 않으면 스타트조차 되지 않았던 그 커다란 문턱이 허물어졌죠. 따라서 현행에서 개정안을 보면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스타트를 할 수 있습니다. 약 2년 정도의 기간으로 추진위도 구성해야 되고 조합 신청도 해야 되고 조합 설립도 해야 되는데 패스트트랙이라는 이름으로 크게 앞당겨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명칭부터 조금 변경을 했어요.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을 했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전까지만 재건축 진단을 실시 통과하도록 변경을 했다. 또한 그동안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정비계획 위반 등 사업에 착수조차 할 수 없었던 비효율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재건축 진단 사업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도록 필요 시기를 조정했다. 이게 핵심 내용이 되죠. 자, 더 나가서 이런 것도 개정이 됐어요. 전자의결 방식이 도입이 됐는데 과거에는 다 같이 모여서 서면으로 진행했던 것을 앞으로 전자 방식으로 바꿔서 진행을 한다. 자, 따라서 함축해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 제목은 30년 전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약 3년 정도 기간이 단축될 것이다. 자, 현 상황은 1994년도 입된 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아야만 위험성이 인정돼서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었으나 더 나아가서 D등급 이상을 받게 되면 시작조차 불가능했죠. 이게 허물어졌다.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25년 6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명칭은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이 됐죠. 더 나아가서 재건축 진단의 실시 기한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전까지만 받으면 되고 정비구역 지정 이후 설립이 가능한 재건축 추진위도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가능토록 바꿨어요. 더 나아가서 지방자치단체 현지조사 없이도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재건축 진단을 추진할 수 있고요. 연접단지, 즉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붙어져 있는 다른 아파트들도 함께 통합해서 재건축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자,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 방식으로 적용이 됐는데 예전에 서면으로 하면 다 같이 만나서 불화가 항상 생겼죠.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아예 만나질 않고 애초에 마주치질 않고 전자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자, 정비계획 위반 요청 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이 두 가지를 각각 동의를 받아야 했던 것을 둘 중에 하나만 동의를 해도 두 개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총 7가지로 크게 함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요 기사, 요 내용이 뜨자마자 굉장히 많은 분들, 국민들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어요. 자, 정보수가 간단하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재개발조합이 조합원들한테 사기치기 조금 더 쉬워졌다는 얘기일 수도 있다. 집 뺏기고 분담금 수억 원 넣고 공사 중단되면 그 다음부터는 지옥이다. 오늘날도 이러한 모습 많이 보이죠. 자, 웃기고 있네. 고작 30년 만에 재건축이라니 얼마나 아파트를 짓고 싶으면 이럴까. 30년밖에 안 됐는데 콘크리트가 무너지냐. 10억씩 내고 재건축할게요. 아파트 수명이 30년인가요? 미국은 100년 넘은 건물도 대체 어떤 걸로 뭘로 지었나요? 우리 아파트도 재건축한다는데 기쁘기는커녕 걱정만 됩니다. 3기 신도시 추진도 못하는데 재건축만 풀면 주택 공급이 되냐? 250만 호 다 어디 갔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정고수도 이 목소리에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합계 출산율을 보면은 0.7대고요. 이게 내년 되면 0.6대로 내려간다라고 이미 발표된 바 있죠.
자, 뿐만 아니라 인구수도 폭발적으로 줄고 있는데 여기 살짝 올라가는 듯 보이나? 자, 0세에서 14세 크게 줄고 있고요. 파란 색깔입니다. 15세에서 64세, 즉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인데 이 연령대도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반대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만 폭발적으로 늘어서 대한민국 인구가 조금 더 느는 것처럼 보인다. 즉 점점점 나이 들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늘어난다는 거는 주택이 아무리 좋은 것들이 공급된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안정성을 택하실 확률이 매우 높아요. 따라서 3기 신도시 250만 호, 350만 호, 약 400만 호 정도 공급을 약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주택 공급이 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움직이기는 사실 여간 쉽지 않다. 더 나가서 그분들의 자녀들로 자금이 흘러가서 주택 구입을 하면 모르겠는데 그것 또한 인구수가 줄고 학계 출산율도 줄기 때문에 녹록지 않다.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었다. 자, 이뿐일까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방보다는 서울 쪽에 많이 함축해서 경기도 핵심 지역에 한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죠. 왜냐하면 타당성이라는 목적이 나와야 되고 그래야 분양사, 시행사들도 열심히 달겨들어서 재건축을 하죠. 더 나가서 앞으로 서울시내 철도도 지하화하고 그 위에 주택 공급 또는 공원, 일자리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서울 또는 경기권 핵심 지역은 점점점 메가톤급 도시로 매력적인 도시로 바뀌는 반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인구 소멸도 조금 더 빨라지고 노후화도 빨라지고 새 아파트를 지어도 미분양이 나는 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너무 이 양질의 좋은 시설들이 서울 경기권들에 몰빵되고 있는 분위기, 이거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해결함에 있어 가장 확실한 솔루션은 양질의 일자리를 지방으로 내리는 게 되죠. 따라서 정책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컨트롤 타워,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장기적인 시선으로 내다본 이후에 추진하면 어떨까? 서울과 경기도만 도시인가요? 다른 곳들도 엄청나게 살기 좋은 곳들, 대한민국이 많습니다.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내다보고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면 어떨까? 이렇게 오지랖 넓은 소리 한번 하며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고수였습니다. 안녕.